현지 시각으로 내년 1월 7일 열리는 제8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올해 후보들을 보면 어느 하나 낙승을 예견하기 힘들 만큼 쟁쟁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그만큼 2023년은 작품성과 대중성, 그리고 독창성을 고루 챙긴 대작들로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과연 올해 수상의 영광은 어느 후보들에게 돌아갈까요? 이번 시간엔 골든글로브 영화 주요 부문 후보작들을 함께 살펴보며 수상자들을 미리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악상 부문은 오펜하이머의 루드비히 고란손의 수상이 예측됩니다. 스펙타클한 선율로 오펜하이머의 심리와 삶의 궤적을 유려하게 그려내며 영화의 장중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는 만큼 오펜하이머의 성공에 있어서 루드비히 고란손의 공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유력한 경쟁 후보로는 플라워 킬링 문 OST를 마지막 유작으로 남긴 로비 로버트슨과 마블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의 다니엘 펜버튼을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OST의 파급력이나 완성도 측면을 놓고 봤을 땐 루드비히 고란손이 무난하게 수상할 거라 예측해봅니다. 두 번째로 외국어 영화상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에 빛나는 저스틴 트리엣의 추락의 애보와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다크호스로 떠오른 셀린송의 패스트 라이브즈, 이 두 작품의 2파전이 예상됩니다. 추락의 애보는 남편의 죽음으로 비롯된 가족이란 관계의 단절, 그리고 이로 인한 정서적인 파국을 의심 가득한 긴장감과 촘촘한 짜임새로 풀어냈습니다. 오토 프레밍거 감독의 1959년작인 살인자의 해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무너지는 유대감과 어른들이 동심에 미치는 영향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이죠.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는 운명 같은 사랑을 다시 마주할 때 필요한 조건과 태도를 한국과 미국, 그리고 과거와 현재로 오가며 담백한 서사로 풀어냅니다. 언제나 만약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두 남녀의 대화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른이 감내해야 하는 순수한 사랑의 무게를 고스란히 전달해줍니다. 이 모든 서사의 틈 사이엔 한국계 캐나다인 감독 셀린송의 유려한 연출력이 자리하고 있죠. 두 작품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의 추락을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다각적으로 그려낸 추락의 애보가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각본상은 그레타 거윅의 바비,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펜하이머, 이 두 작품의 2파전이 예상됩니다. 바비는 장난감 세계와 현실을 교차하며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위트 있는 스토리로 깨부쉈다는 호평을 받았죠. 이는 주체적인 여성 서사의 대가로 우뚝 선 그레타 거윅의 기발하면서도 진지한 시선이 일궈낸 값진 성과라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첫 전기영화인 오펜하이머는 오펜하이머의 삶과 심리 속 명암을 균형감 있게 그려냈습니다.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흡인력 있는 서사와 날카로우면서도 묵직한 대사들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놀란의 뛰어난 스토리텔링 덕분이라는 평이 주르리였죠. 사실 두 작품 모두 2023년을 대표하는 작품들이면서 감독 고유의 색채를 완연히 녹여내는 성취를 거둔 작품인 만큼 예측이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독창적인 세계 안에 사회를 향한 강렬한 메시지를 담아낸 바비가 각본상을 수상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네 번째로 감독상은 바비의 그레타 거윅, 오펜하이머의 크리스토퍼 놀란, 그리고 플라워 킬링 문의 마틴 스코세이지, 이 세 사람의 3파전이 예상됩니다. 바비와 오펜하이머만큼이나 플라워 킬링 문 역시 올해를 대표하는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불신과 욕망으로 가득한 미국 현대사를 배경으로 파멸로 치닫는 주인공들의 심리를 마틴 스코세이지 특유의 냉소적인 연출로 설득력 있게 풀어냈죠. 피로 얼룩진 아메리칸 원주민 역사를 다루는 만큼 스코세이지는 철저한 고증을 통해 섬세한 묘사를 해내는 감각을 선보였습니다. 세 감독 모두 뚜렷한 색깔을 입힌 연출력으로 할리우드에서 확실한 입지를 굳힌 거장들인 만큼 수상을 예측하기가 여간 내기가 아닌데요. 그럼에도 한 명을 선택한다면 인간의 복합적인 심리를 과학적 본질에 투영시켜 바라보고 한 위인의 공과 과를 밀도 있게 조형해낸 오펜하이머의 크리스토퍼 놀란이 감독상을 수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무조연상은 플라워 킬링 문의 로버트 드니로,
그리고 오펜하이머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이 두 사람의 2파전이 예상됩니다. 로버트 드니로는 인턴과 좋은 친구들의 캐릭터성이 공존하는 윌리엄 킹 헤이를 멋지게 연기했습니다. 욕망을 숨긴 채 위선을 일삼는 비열한 인간상을 멋지게 그려냈죠. 긴 러닝타임을 장악하는 치밀한 연기는 마치 그의 위선에 설득될 것만 같은 불안감을 선사합니다. 또한 경지에 오른 완급 조절은 드니로의 존재감을 영화에서 확실히 각인시키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오펜하이머를 통해 아이언맨의 짙은 그림자를 완벽히 지원했습니다. 오펜하이머에 대한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스트로스 제독을 연기한 그는 성공과 추락 사이의 순간 앞에서 격동하는 감정을 섬세하게 풀어냈죠. 불안과 분노를 머금은 그의 연기에서 특유의 능청스러움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이전 연기들이 주는 기시감을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연과의 팽팽한 대립구도를 형성하며 새로운 연기 변신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오펜하이머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나무조연상을 수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우조연상은 메이 디셈버의 줄리안 무어, 그리고 나이에 대해 다섯 번째 파도의 조디 포스터, 이 두 사람의 2파전이 예상됩니다. 메이 디셈버에서 어린 소년과 사랑에 빠진 여자 그레이시를 연기한 줄리안 무어는 금기시된 사랑에 이끌리면서도 외부의 차가운 시선을 여전히 불안해하는 중년 여성의 복잡한 심리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연기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줄리안 무어 특유의 차가운 시선은 대담한 삶의 족적에 개연성을 부여하면서도 연약한 심리와 대비되는 매력을 선사합니다. 나이에 대해 다섯 번째 파도에서 조디 포스터는 주인공에게 가장 힘이 되는 코치 보니를 연기하며 잔잔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20대에 이루지 못한 꿈을 황혼에 이르러 이뤄내는 과정에서 본인의 열정만큼 중요한 건 주변의 진실된 응원과 도움이라는 걸 조디 포스터는 강인하면서도 차분한 연기로 증명해내죠. 나무조연상처럼 두 배우 모두 독보적인 연기력을 보여줬지만 금기와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는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풀어낸 메이 디셈버의 줄리안 무어가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곱 번째로 뮤지컬 코미디 나무조연상은 보이즈 어프레이드의 호아킨 피닉스, 그리고 드림 시나리오의 니콜라스 케이지, 이 두 사람의 2파전이 예상됩니다. 호아킨 피닉스의 건조한 연기는 보이즈 어프레이드의 실험적이면서도 기괴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머니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소심함, 그로 인해 발생하는 두려움과 우울함을 풍부하게 표현했죠. 더불어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허무는 호아킨 피닉스의 묘연한 연기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니콜라스 케이지는 드림 시나리오에서 몽환적이면서도 강렬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무료한 인생을 보내는 교수이자 가장, 수많은 사람의 꿈에 나타난 뒤로 얻게 된 명성, 그 뒤에 따라오는 공포와 불안, 이 모든 걸 메소드 연기로 구현해냈죠. 초현실적인 코미디와 스릴러 사이의 오묘한 경계를 케이지만의 풍부한 감정선으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그의 커리어 하이에 속할 만한 연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존 연기 기조에서 탈피해 새로운 성취를 해낸 드림 시나리오의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무주연상을 수상할 거라 예측해봅니다. 여덟 번째로 뮤지컬 코미디 여우주연상은 바비의 마고 로비, 그리고 가여운 것들의 엠마 스톤, 이 두 사람의 2파전이 예상됩니다. 마고 로비는 인간의 삶과 감정을 체화해가는 바비의 여정을 역동적으로 풀어내며 극의 분위기를 힘있게 끌어갔습니다. 곳곳에 만연한 성차별에 침묵하는 현실에서 다소 투박하지만 솔직한 시선으로 정면 돌파하는 모습은 마고 로비의 연기적 성취에 있어서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기에 충분했죠. 가여운 것들에서 여성판 프랑켄슈타인인 벨라 백스터를 연기한 엠마 스톤은 태아의 지능을 지닌 어른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상의 질서와 모순을 배워나가는 성장형 연기를 기괴한 영화의 분위기에 걸맞게 펼쳐냅니다. 엄청난 성욕과 오감을 느끼며 성장하는 벨라의 여정은 엠마 스톤의 차가운 표정에 실려 좌충우돌하는 재미를 선사합니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전작인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속 캐릭터보다 한층 더 발칙한 캐릭터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사랑을 배우는 여자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독특한 설정을 멋지게 소화해낸
가여운 것들의 엠마 스톤이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번째로 드라마 남우주연상은 오펜하이머의 킬리언 머피, 플라워 킬링문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리고 마이스트로 번스타인의 브래들리 쿠퍼, 이 세 사람의 3파전이 예상됩니다. 우선 킬리언 머피는 오펜하이머의 신체와 정신을 그대로 이식한 듯한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주며 그야말로 신들린 연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놀라운 과학적 성취 뒤에 따라오는 죄책감, 본능적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유약한 모습, 이처럼 한 인간의 공과 과를 균형 잡힌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멋진 연기를 선보였죠. 플라워 킬링문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파국으로 걸어가는 청년의 무기력함을 역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주체성을 상실한 채 아내에 대한 사랑과 삼촌에 대한 의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은 혼란스러운 시류에 휩쓸리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듯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분노로 점철되는 감정선은 레버넌트 못지않은 강렬함을 선사하죠.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의 브래들리 쿠퍼는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을 연기하며 그의 커리어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번스타인의 음악적 성취보다도 내밀한 사생활과 정체성을 조명하는 만큼 화려한 마에스트로의 어두운 면을 섬세한 해석이 곁들여진 연기로 그려냈습니다. 세 배우 모두 뚜렷한 개성과 완성도 높은 연기를 선보인 만큼 그 어느 부문보다도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한 명을 뽑아야 한다면 설득력 있는 연기로 예술성과 대중성 모두를 사로잡은 오펜하이머의 킬리언 머피가 남우주연상을 수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번째로 드라마 여우주연상은 추락의 해부의 산드라 휠러, 패스트 라이브스의 그레타 리, 그리고 플라워 킬링문의 릴리 글래드스톤, 이 세 사람의 3파전이 예상됩니다. 추락의 해부에서 산드라 휠러는 남편의 죽음 이후 철저하게 무너지는 일상과 조각난 감정을 집요하게 구현해냅니다. 드러나지 않는 진실을 두고 자신을 변호하며 서서히 무너지는 산드라 휠러의 연기는 관객들에게 묵직한 감정을 선사합니다. 그녀의 연기가 영화의 성취에 있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패스트 라이브스에서 그레타 리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 현재의 책임감 사이에서 섬세한 감정 연기를 선보입니다.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침묵의 순간을 채우며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그녀의 연기는 패스트 라이브스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죠. 플라워 킬링문에서 릴리 글래드스톤은 비극의 중심에서 조용히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굳건히 생존의 의지를 이어가는 오세이지족 여성 몰리 카이를 멋지게 표현해냈습니다. 실제 그녀가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이라는 점도 관객들이 몰리의 감정에 이입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였죠. 더불어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그녀의 연기는 단연 영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세이지족의 비극적인 슬픔을 풍부한 감정 연기로 승화시킨 플라워 킬링문의 릴리 글래드스톤이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번째로 뮤지컬 코미디 작품상은 바비, 메이 디셈버, 그리고 가여운 것들의 3파전이 예상됩니다. 세 작품 모두 굵직한 사회 비판과 풍자가 담긴 블랙 코미디인 만큼 인상적인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작품상은 완성도는 물론 대중성도 염두에 두는 만큼 올해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글로벌 흥행을 거둔 바비가 작품상을 수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독특한 연출력과 높은 완성도를 인정받으며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가여운 것들이 마지막까지 치열한 대결 구도를 형성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 작품상은 마에스트로 번스타인, 오펜하이머, 그리고 패스트 라이브스의 3파전이 예상됩니다.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은 브래들리 쿠퍼가 지휘 장면을 위해 무려 6년간 지휘 연습을 할 정도로 막대한 공을 들인 작품입니다. 개봉 이후엔 레너드 번스타인의 재림이라는 평까지 들으며 극찬을 받기도 했죠. 오펜하이머는 57일의 짧은 촬영 기간이 믿기지 않을 만큼 밀도 있는 서사와 탁월한 시각 효과를 통해 오펜하이머의 복잡다단한 삶을 효과적으로 압축해냈다는 평을 받으며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패스트 라이브스는 이민가정의 정체성이란 주제를 넘어 인간 본연의 감정에 집중한 서사라는 점에서
미나리보다 더 큰 확장성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독창적인 연출과 탄탄한 스토리텔링, 시각적인 설득력 등을 고려했을 때 현대사의 흐름을 바꾼 한 개인의 시면을 해부해내며 작품성과 대중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오펜하이머가 작품상을 수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2024년 골든글로브 영화 주요 부문의 수상자들을 한번 예측해봤습니다. 앞서 언급한 작품들 이외에도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눈여겨볼 좋은 작품들이 수상 후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과연 올해 수상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갈지 다가오는 1월 7일에 함께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